왜 미국에서 이렇게 화제가 됐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한 이주민의 삶과는 다른 미국인의 방식으로 풀어낸 미국 영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서구에서는 그 영화를 보면서 뭔가를 많이 느꼈을 것 같고, 모니카는 여기서 굉장히 자기 이민자의 삶으로서 뭔가를 붙잡으려고 굉장히 종교적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인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의 반대쪽에 있는 인물이 스티브 연인데, 당신을 위해 기대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왜? 라고 묻잖아. 맞아. 일부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평을 했는데, 기독교적 영화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종교적인 요소가 있는 영화라고 봤고, 그 정도. 가정이 하나가 있고 그 광활한 자연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주면서 그 나머지를 채우는 게 종교였다고 봐요. 자, 저희가 지금 미나리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이방인으로서 거기서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 가정의 관점, 이제 서사의 관점에서 봤는데,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주해서 미국에서 소수자로서 이방인으로서 살았을까, 차별도 받고 그랬을까, 어려웠을까, 이런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요즘에는 또 이제 미국에서 그렇죠. 아시아인을 이제 혐오하거나 차별하거나 아예 이제 폭력까지 있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작년 미국의 16개 대도시 이제 그 경찰 자료를 분석해 보면 혐오 범죄는 이제 줄었어요. 전체 혐오 범죄는 7% 정도 줄었대요. 그러니까 사회가 진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혐오 범죄는 150% 증가.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그 또 미국이 갖고 있는 중국과의 지금 갈등 관계, 거기에다 코로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뒤섞여 버리고 있는 중인 거죠. 그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혐오를 그렇죠. 이제 전체 아시아인들에게 쏟아내고 있는 중인 거죠. 예. 뭐 근래에 들어서 애틀란타 스파 살인 사건도 있었잖아요. 8분인가가 돌아가셨죠? 8분이 돌아가셨는지 그 중에 6분이 에이시안, 그 중에 4분이 한국인으로 밝혀졌죠. 정말 그런 무차별 사격을 했는데 또 이 범인은 나는 성중독자다. 그래서 그거는 에이시안하고 상관이 개인의 없다. 일탈이다, 이렇게. 네, 개인의 일탈. 나는 그냥 정신적인 문제지 이게 뭐 정치적인 거나 인종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버리니까, 또 근데 언론이 그쪽을 조명을 하니까, 왜냐면 이게 이슈가 되면 안 되니까. 지난번에 기사연이랑 평화전환 플랜P에서 이제 공동으로 포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 상황을 대표로 이제 수 파커 그분이 발제하는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그런 보도는 어떻게 나고 있고 자신은 어떻게 말하고 있고 하는데, 그건 언론이나 그 사람의 말이지 아시아인들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시아인들은 그 범죄를 어떻게 보냐면 이거 아시안 혐오고 이거는 그냥 몸으로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몸이 직감한다. 그러니까 옛날과 달리 아시아인들이 향해서 이렇게 보는 시선이랄까, 아시아인들이 향한 어떤 폭력이 이렇게 몸으로 느껴진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백인 우월주의라고 하는 이제 관점에서 보면 흑인은 백인과 이렇게 척을 지고 저항을 하는 그런 관계라고 하면, 아시아인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시아인은 일종의 근면성실의 모델로 본 거죠. 그래서 흑인을 오히려 척두기 위해서 에이시안을 한동안 이제 그랬었잖아요. 칭송해줬죠. 저들을 봐라. 그러니까 흑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니들이 일을 안 한 거다. 게으르고 그러니까 니들이 그렇게 사는 거다. 에이시안들을 봐라. 그러니까 뭐 거의 제2시민 뭐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동안 흑인들 간의 관계도 안 좋았고, 그러니까 흑인들은 자기네들의 일자리를 에이시안들이 뺏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에이시안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올라가니까 그렇지. 흑인들을 무시하고 부리려고 하고, 이런 갈등들이 있어서 LA 폭동도 사실 그런 그치.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LA 폭동 이해 안 가지 않았어요? 저는 LA 폭동을 사실은 뭐만 기억이 나냐면 민병대만 기억이 나요. 아 진짜? 네. 맞아. 한국인들의 민병대. 네. 네. 군사교육을 받은. 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한인타운을 네. 가서 때려부셨지?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가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이 한인이 갖고 있는 아주 모호한 정서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한인은 어떻게든 화이트 아메리칸이 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면서 자기 열심히 하는데
미국 사람한테는 구박이나 혐오나 뭐 차별을 다 받고. 그렇지. 근데 그걸 어디다 푸냐면 자기보다 가난하거나 게으른 흑인이나 이제 얼굴색이 멕시칸들. 네. 뭐 한국이나 케이팝이나 뭐 막 그렇게 해도 미국이 예를 들면 미국만 한정하면 미국이란 나라에서 백인 우월주의가 아시아인들을 보는 이 시각은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뉴욕에서는 지하철을 타기가 두려워가지고 그 사파 나왔잖아요. 엄마랑 어린 딸이 이렇게 되게 엄마는 되게 두려워하면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그림이 나왔어요. 뉴욕에서. 근데 그 그림을 봤는데 저는 되게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월드 베이스볼이었나? 그 야구에서 우리나라가 WBC, 미국을 WBC에서 이겼잖아요. 그때 암암리에 한국 사회에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 너 공공장소에서 한국말 하지 마 이 얘기가 돌았어요. 진짜로. 그 우체통에서 심지어 뭔 일을 했냐면 우체통에 거의 이름이 이렇게 다 있는데 이름을 빼. 미국 이름을 바꿔. 이게 암암리에 돌았어요. 네, 진짜 두려움이 있었어요. 네. 아시안 혐오의 가해자가 백인만 있는 건 아니고 흑인도 사실 가해를 하잖아요. 저는 그게 트럼프가 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백인이 됐든 흑인이 됐든 네, 그 아시아인들을 상대로 그렇게 행동해도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예, 뭐 주변에서 계속 그 우려를 했잖아요. 우한 바이러스란 말 쓰지 마라. 아시아인들에 대한 뭐 폭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주변에서 그 공고를 하는데도 안 듣잖아요. 네, 그냥 얘기해 버리는 거는 거기에는 이제 일종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가. 예. 이렇게 개인의 혐오랄까 미움이랄까 그런 거는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확실히 어떤 정치적인 집단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나쁜 것 같아요. 진짜 나쁜 거죠. 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봐야지. 네, 뭐 나쁘긴 한데, 네, 그 뭐 우리도 뭐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미국 얘기를 했어요. 미나리에서 다루는 미국의 이주민의 삶, 이방인의 삶. 근데 지금 오늘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시아인의 삶이 얘기했고, 근데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 관점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한국에다 딱 들어놓으면 이제 위치가 확 바뀌는 거죠. 우리는 이제 원래 여기 살던 사람이고, 근데 한국에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왔다거나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혼이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국이 이제 여기 삶의 터전이 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국이 유독 이주민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좀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외국을 존경하지 않아요. 네, 중국은 떼놈이고 일본은 외놈이고 미국은 뭐 미제, 양놈 뭐 그 일종의 민족적 허상이 있잖아요. 단일민족이고. 단일민족. 네. 허상입니까? 일단 저랑 임명 박사만 놓고 보더라도 얼굴에서 이미 그런데 마치 우리는 하나의 단일한 민족이고 우리와 다른 어떤 민족에 대해서 아시아 쪽에서 오신 분들의 70%가 집이 아닌 가설 건물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비인간적인 처우가 결국은 한국인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미나리 보고 뭐 에이시아네이트 보면서 막 열받아 하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울타리라든가 실질적인 도움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일단은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인식부터 하는 게 좋죠. 그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말 한마디를 할 때도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같이 뒤섞여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